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여보 41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위법성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위법성 조각 사유에 다섯 가지 경우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섯 가지 경우 꼭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 책임이란 말은 뭐라고 얘기했죠? 법적 비난 가능성을 얘기했죠. 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 책임 조각 사유와 책임 감경 사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미성년자 14세 미만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과서 142쪽에 나와 있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범죄 성립의 세 가지 요건. 구성 요건에 해당됩니까? 했고 위법한 행위입니까? 책임 있는 행위입니까?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142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0세인 자, 10세 나이 나왔네요. 10세니까 뭐 해당될까요? 그렇죠? 형사 미성년자가 되겠죠?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니까 갑은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훔쳤다. 형사 미성년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책임 조각 사유. 조각이란 말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책임이 없어지는 사유. 다시 말하면 비난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어, 비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어, 그쵸? 3번에 해당되겠네요. 가는 3번에 해당되고 3번. 자, 교과서 142쪽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을은 학교에서 실수로 다른 친구의 우산을 가져왔다. 실수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건가요? 절도한 건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자, 위법한 행위인가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죠? 자,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책임도 없죠. 그래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니까 어, 4번 자, 여기서는 1번에 해당되겠네요. 1번. 1번. 1번에 해당된다.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새벽 과속 운전으로 병원 술에 취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다. 이거는 뭘까요? 당연히 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으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위법한 행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범죄가 성립한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4번에 해당되고 정은 총을 들고 협박하는 은행 강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도를 밀쳐 넘어뜨리는 상해를 입힌 것은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은 이거는 은행 강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뭘까요? 바로 정당 방위라고 봐야 되겠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바로 2번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변호사인 무는 어린 딸의 생명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아. 자, 이건 뭘까요? 자, 비밀을 상대방에게 알려준 것은 분명히 구성요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되지만은 이거는 뭘까요? 강요된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답은 3번에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3번. 3번에 아이고. 3번에 해당되고 3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2쪽을 정리해 봤고 자, 다음으로 자, 이제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 성립 요건에 대해서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공부했고 형벌과 보완 처분, 범죄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형벌과 보완 처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벌의 의미는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뭘까요? 국가가 범죄자에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부과하는 처벌을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벌에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 가장 어, 무거운 형벌이 뭘까요? 무거운 형벌이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 되겠죠. 사형에 해당되고 생명형. 자,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
해당되고,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자, 지금도 사형이라는 형법에는 사형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어, 사형이 어,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사형이 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국가로서 지금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형. 자유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세 가지가 어, 자, 징역이 있고, 징역. 자, 여기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는 수감되어 있고, 정역에 복무한다는 점. 자, 한 달 이상이고 정역에 복무한다는 것이 징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징역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나누고,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이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무기징역은 종신형 해당되지만은, 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이 20년 이상 경과하면은 가석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기간으로 보면은 한 달 이상 교도소에 수감한다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지만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르죠, 징역과. 자, 여기서 정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용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노동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 노동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금고라고 하죠. 금고. 그래서 징역과 금고는 1개월 이상 수감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은,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징역과 금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정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금고와 똑같지만은, 자, 1개월 미만이라는 점에서는 징역과 금고와 다른 점이 바로 구류라는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명예형으로는 자격상실, 자격정지 이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자격, 그 다음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박탈하거나 일시적으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형벌, 이런 것들이 명예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재산형은 5만 원 이상 부담하는 것을 벌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액수 5만 원 미만이 과료라고 하죠. 과료. 그 다음에 몰수는 재산형에 해당되는데, 범죄 행위와 관련되었거나 그 대가로 획득한 것을 국가에 귀속하는 거, 이게 몰수라고 얘기하고, 몰수도 재산형에 속한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또 구별을 해야 될 게 과태료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과태료. 과태료는 뭐냐면은, 자, 무단횡단하다 걸리면은 뭐가 될까요? 과태료 얼마라는 어, 그 벌을 받게 되죠. 이거는, 이 과태료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행정벌에 속한다는 점에서 벌금, 과료, 몰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벌에 속한다, 형벌이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료와 과태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고유예는 여기서 그 법원 그 판사가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을 선고유예라고 얘기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그냥 소가 그 판결 자체, 소가 없었던 걸로 하는 것이 바로 선고유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히 기대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뭐냐면은,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로서,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하나여 법관이 참작할 만한 사유를 검토한 후에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서
형의 선고와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런 식으로 어,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전과자로 기록은 되지만은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된다. 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은 징역 2년 그 집행유예 3년 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그러니까 잘만 지낸다면은 그냥 그렇게 집행이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어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그래서 2018년 1월부터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었다라는 거 이런 점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보완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사회질서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적 제재수단이라는 거. 형벌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보완처분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보호관찰, 치료감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호관찰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보호관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석방이라는 것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큰 경우에 형기 만료 전에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가석방은 수용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귀 노력을 촉진하는 불필요한 형 집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가석방 처분을 받으면은 어, 뭐 10년 받았는데 일정한 형기를 마친 이후에는 풀려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별다른 어떤 말썽을 피지 않으면은 그 남은 형기를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그냥 제해주는 그런 제도가 가석방이고, 가석방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같이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보호관찰이라는 제도. 자, 이 보완처분은 대안적인 그러한 어떤 제재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얘기는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